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6월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 예상치가 상회한 결과치를 내놨고요. 그리고 미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기업들의 사업장 재개로 고용이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20년 2월에 일자리를 비교를 해보면 좀 많이 줄어든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베스터스에 따르면 시장 관점에서 지표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이며 경제 재개에 따른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노동 공급 제한이 완화되고 있다고 설명이 나오기도 했고요. 5월달 공장 재수주 예상치를 상회한 내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센트루이스 연운총재가 인플레이션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요. 미국 경제가 광범위한 공급 변목 현상에 직면하고 있으며 경제 회복과 억눌린 수요 분출로 이러한 인플레이션 급등 요인을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높아진 인플레이션은 내년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연준의 관계자들이 테이퍼링을 논의를 서서히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 하반기 미국 경제가 더 빠른 속도로 회복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미국이 고용과 소비가 모두 개선이 되어 하반기에 연간 7% 내외 성장률을 보여줄 것 같다. 이는 1984년도에 기록한 37년 만에 최고 수준치를 보여준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달러 인덱스 추이는 92.23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미국 이란 간 지정학적 리스크 강화와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되어 달러와 수요 증가의 가운데 미국 경제지표 호조 등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소식과 그리고 유가 추이는 배럴당 75.16을 마감을 했는데요. 미국 경제지표 호조 등의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과 원유 수요 증가 전망이 부각이 되면서 지난 2018년도 10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75달러를 돌파하면서 전주 대비 상승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인데요. 비트코인 고래들 2달 만에 매집에 나서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글래스 노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시간 기준으로 2일 기준치로 1000개에서 1만 개 비트코인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총 보유량의 8만 개가량 급증을 하면서 421만 6천 개까지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하루가 지난 3일까지도 이 수치는 거의 변함이 없었고요. 고래로 분류되는 투자자 숫자도 최근 3주 만에 최고치 1922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고액 자산가인 고래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이 1만 달러 선에서 6만 달러 넘게 오르는 과정에서 가격 견인을 주요한 역할을 담당을 했고요. 이들이 최근 보유량을 늘고 있다는 사실은 가격에는 매우 긍정적이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네요.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736억 달러, 테더의 39%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 USDC, 그 다음에 BUSD가 각각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더리움에 문제가 많다, 이러다 저러다 라고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도 그만큼 차지하는 비를 보게 되면 꽤 크고 그만큼 플랫폼이 진짜 막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메이커다오의 6월 순이익률이 전월 대비 60%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메이커다오 월간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순이익이 937만 달러로 60% 감소했으며 지난 동기 대비 7670% 증가한 수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메이커다오의 대조표상 약 50억 달러 자산을 보유 중이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해당 그림 이미지 상에서도 여기만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죠. 많이 늘었구나. 그냥 대충 봐도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메이커다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잠깐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파이의 원조 메이커다오 3년간 10억 다이를 발행했다. CS2021에서 이번에 참여까지 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주된 내용은 이런 거예요. 메이커다오 측은 다이가 공식 출시된 지 3년이 됐고 3년 동안 10억 다이가 발행이 됐다.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파는 대신에 메이커다오 담보를 맡기고 다이를 대출받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었다라는 의미이고, 대출의 모든 과정은 블록체인상의 스마트 컨트랙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산도 되겠죠. 그러니까 한 면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게 자동화 측면을 보게 되면은 기다려 주지 않고 곧바로 청산이 되는 부분도 얄짤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용자가 증가한 만큼 담보로 맡길 수 있는 상황이 종류도 지난해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초기에는 이더만 담보로 맡겼는데 19년도 말에 다중담보 다이를 출시를 하면서 종류를 크게 늘릴 수가 있었고 2020년 초에 이더, BAT 2개가 되었고 한 해를 거치면서 16개까지 늘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상자산을 담보를 할지는 모두 메이커다오 커뮤니티 투표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메이커다오에 대해서 많이 하락이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디파이에 대한 인기는 여전히 회복을 못 해주고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겠고, 오히려 디파이에 대한 회복을 먼저 기대하는 것보다는 NFT 쪽을 더욱더 빠르게 보는 게 낫다라고 제가 매번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에이다에서 이미 수천 개의 자산을 운영 중이다 라고 나오는데, 현재 에이다는 어떠한 자산이나 디앱도 없으며 오직 1개, 2개 프로젝트만이 운영될 뿐이다. 1년은 어떻게 될까 예측하냐라고 물어보니까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 에이다는 수천 개 자산이 운영되고 있으며 개발자들이 학습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현재 구동 중인 앱도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7월 그는 트위터를 통해 1년 뒤면 수백 개 자산과 수천 개 디앱이 에이다에서 운영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또 에이다가 생각보다 스테이킹도 잘 됐고 추정자가 그만큼 많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가격 대비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비트도 이번 주 금융당국의 현장 컨설팅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코인빗의 정기승 회장과 김형석 대표가 잇따른 사임을 내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라는 걸 눈치를 챈 거겠죠. 그리고 가산자산 TF 과세부터 얘기하는 건 정성상 맞지 않는다.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현재 가산자산에 대한 보호와 투자를 예매하게 얘기하면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라고 돈 걷는 것부터 얘기하는 건 정성상 맞지 않다며 23년 6월로 한참 뒤로 해야 되는데 그걸 좀 당긴다라는 것에 대해서 법안을 좀 논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계속 논의와 주장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현 정권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올해 안에 한 두세 번 정도 국회가 열리게 될 것인데 그 두세 번 안에 결과가 번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대로 세금을 내야 돼요. 내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전략 부분에 있었을 때도 어떻게 보면 존버하시는 분들은 좀 그나마 한숨을 좀 더 돌릴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원래 내가 존버한 그 기간 대비만큼 보상 추이가 받을 수 있는 수익률도 상당히 값지고 희열을 느낄 만큼에 대한 그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복리가 깎이는 거예요. 기다렸는데 수익률이 22%를 가져가게 되면 어떨까요? 그렇다라고 해서 과거의 정부 부분의 그런 매번 똑같은 패턴입니다. 항상 간보고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 그러면 약간 논의해보고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면 잠깐 또 떡밥을 좀 던져 놓고
좀 분위기를 좀 보다가 간보고 요거 좀 잘못 건들면 요런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또 빼고, 제발 그러지 않고 빨리 결정을 했으면 결정을 하고 안 하겠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의 이제 투표 시즌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해당의 큰 당 두 곳에서 대통령 후보에 대한 그런 언급에서 기존에 있었던 한 정당 쪽이 요새 좀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계속 다뤄지는 것 같습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코인 투자 3명 중 1명 20% 넘게 손실을 맺었다. 매일경제의 서울머니쇼의 참관객은 456명 대상으로 이번에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에 MZ세대가 대략 32.7% 정도에서 50%가 넘는 수치로 나와져 있네요. 네, 그래서 투자를 하고 있다. 40대가 38.3, 50대가 31.5%, 연령층이 가장 높았고, 수익률 측면을 보게 되면 55.2%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되어져 있네요. 응납자의 23.6%가 내재 가치가 없는 암호화폐 급등에 따른 지속 불가능의 하락 이유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테이퍼링, 금융정책 부분이라고 언급이 나왔네요. 그 다음으로 비트를 은행에서 취급할 때 파급력은 어떻게 될까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이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일단 도박이라 매도했던 코인은 좋고 바람직한 것이 되게 될 것이고, 이제는 은행에서 해먹어야 하기 때문에 장려할 수밖에 없다. 지금의 성수가 은성수 씨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 코인의 금융권이 장난감이 된다면 정부도 입장을 급 선회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될 것이며, 전 세계가 코인 시장에 눈독 들인 이때 미국은 언제나 ETF를 튕길 수가 없다. 어차피 딴 나라들이 차곡차곡 점령할 텐데 걔네들이 이 꼴만 가만히 보고 있을 것 같냐. 돈나무 언니도 ETF 심사 들어갔는데 어쩌면 7월에 통과할 확률도 높지 않겠냐. 아까 얘네들이 워낙 꾼들이라 견적이 안 나오면 칼 안 빼기 때문에 이번 ETF에 대한 기대감도 꽤 쏠쏠하다. 이런 뜻, 금융권에 진출하고 개인이 비트 투자 상품이 쏟아지면 정책도 당연히 금융권 애들이 놀판을 깔아주도록 바뀌게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알아서 잘 존버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김치를 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커스터디 부분, 국내 부분을 보게 되면 신한, 국민, 농협, 코리아 에셋투자증권, 하나, 한국투자, 해시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비트코와 업무 협약을 맺어서 커스터디 추진, 금융은행도 마찬가지, 농협도 비슷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 OCC 쪽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중은행에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커스터디 보관도 따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 이유가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기존의 거래소에 대해서 보관을 하다 보니까 먹튀도 많고 해킹도 많고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시중은행들에 대한 보안성, 이런 측면이 엄청나게 단단하다는 걸 아무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래소들에 대한 문제점이 많으니 어떻게 보면 해당에 있는 코인은 은행에게 좀 맡겼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조만간에 이제 맡기게 되면 그때부터 은행들에 대한 스탠스 바뀌게 되고 나머지에 있는 금융 회사들에 대한 분위기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거래소와 은행 간에 대한 뗄 수 없는 관계가 그려지겠죠. 그 다음으로도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행권이 그거 가지고 또 뭘 하겠습니까? 당연히 대여를 해주겠죠.
그리고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상품권을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해당에 있는 유동성을 내가 유동성 풀을 제공해 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게 흘러갈 수가 있는 판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네, 지난 자료에서도 코인리스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자,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을 허용을 했다. OCC가 암호화폐 커스터디 보관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허용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국가은행법에 따라 OCC 감독 하에 은행은 말한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웰스파고, 시중은행들이 대표적인 국가은행이며 커스터디 서비스에 은행의 전통적인 업무 커스터디 서비스, 현대적인 형태라고 소개를 했으며 이번 OCC가 자산 관련 업무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에 이런 내용이 나왔다라고 그때 당시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점이 곧 머지 않았다 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 헛소리다 뭐다 이렇게 좀 보시면 안 됩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왜 정부가 미국 쪽이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CBDC를 하게 되면 시중은행 죽어버립니다. 죽기 위해서 먹거리를 준 거죠. 어떻게 해서 보관을 해서 네가 이걸로 이자 농사를 하든 뭘 하든 은행 알아서 해라. 너한테 이 정도를 해줬으면 우리는 다 했다. 이제 너희 밥벌이는 니들이 알아서 좀 챙겨 먹어라. 뭐 저는 그렇게 좀 들렸습니다. 그러면 은행들이 그 해당에 있는 그 자산을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저라면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걔네들도 남겨 먹어야 되기 때문에 보관만 한다라고 해서 저렇게 바보처럼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잘 모르는 빅해 호재 7월 메인넷 내용이 나온 게 있는데요. 자, 요약을 해보면 뭐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비트코인 캐시는 잠재력, 특히 고유한 병렬 처리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EVM과 웹3의 구현을 낮은 수준에서 최적화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우리는 스마트 비트코인 캐시의 더 짧은 이더 2.0과 2점을 제공할 것으로 믿어진다. 더 짧게 이야기하면 뭐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과 비슷한 사이드 체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지한 트윗에 들어가 보면 스마트 비트코인 캐시에 대한 내용도 좀 많이 담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뭐 7월대에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 뭐 해당의 시장이 좋아야 할 텐데 말이죠. 그리고 베트남 총리의 중앙은행 가상자산 연구 요청이 나왔다라는 내용이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베트남 금리은행이 21년, 23년까지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시험을 좀 해보겠다라는 내용이 나온 게 있었고요. 필리핀 증권거래소 가상자산 거래소 개설 논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레볼루트가 30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 논의 소프트웨어 뱅크와 접촉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글로벌 금융 서비스 제공기업 레볼루트가 뭐 그렇다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좀 되게 재밌고요.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올해 고객 지원 인력을 3,000명 고용했고 팀 규모가 5배 이상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인플러그 기업 공개에 나선다라고 해서 NHN 투자증권이 주관을 한다라고 하네요. 저는 코인플러그를 상당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되면 조금씩이라도 접근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정부가 가상자산 규제에 2030의 의견을 수렴한다라는 내용이 나온 게 있는데요. 그렇게 크게 뭐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으로 미국의 와이오밍주에서 뭐 다오의 합법 탈중앙화 자율조직으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CJ 대한통운에서 블록체인 기술로 의약 물류 보안성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규모 랜섬웨어에서 감염이 발생을 했고 비트코인 7천만 달러 상당을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좀 나쁜 용도로 제발 쓰이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좀 그러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위원회에서 비트코인 네트워크 56%가 재생에너지로 이용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온 게 있는데요. 21년 2분기 데이터를 발표해서 비트코인 채굴 시 사용 전력은 전 세계에서 0.117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져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수력, 풍력, 원자력, 지열 발전 방법 또는 석탄의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 점차 계속 줄여나가겠다라는 것인데 아직은 조금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요 정도 이야기를 하고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고요. 이제 7월 달이 막 시작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뭐 대부분 커뮤니티 내용을 보게 되면 저는 떠납니다. 너무 힘들어요.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손해율이 매우 크면 떠나면 현실 세계에서 그 돈을 메꾸기에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목돈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기다리는 게 더 나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기다림밖에 없다라는 것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목돈 쪽에서 손실률이 꽤 크신 분들은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 이번 코인 시장에서 항상 코린이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시장에서 잘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어떤 시장이든 간에 접근을 했었을 때 살아남게 되어져 있다. 여기가 너무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여기에서 안에서도 멘탈을 잘 잡고 본인만의 투자 철학을 잘 지켜나가면서 하게 되면 나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